네, 추천 성강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중국의 보안산업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보안산업과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중국의 보안산업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 도시화율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 CCTV 보급률도 같이 높아져 왔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화율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성장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CTV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완전 보급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난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 잘 주목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들의 이 카메라 배치 현황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4개의 도시들도 이 카메라 수가 60대를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80대를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죠. 무려 미국은 120대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중국이 땅이 넓고 뭐 인구수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안 영상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활용 범위가. 과거에는 이 방범용이나 감시용으로만 쓰여졌다면 최근에는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이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불안감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거나 또 범죄 수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정말 뭐 CCTV를 발견하기 굉장히 쉽죠. 어디나 가나 이제 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나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맹점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연결된 이런 IT 기기들은 모두 다 이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노출시키는 위험성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영상 보안을 악용한 범죄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훔쳐보고 있는 것인데 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거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방이나 이런 욕실들까지도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이후로 이 새로운 신분증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신분증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그런 IC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제를 모바일로 해결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가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해커들의 성지였습니다. 이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의 기술들은 물론이고 정부 기밀들까지 빼오는 그런 해커들이 많습니다.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일 정도로 중국의 해커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개인들의 정보를 빼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15년도에 발표한 13.5 규획에서는 보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소프트웨어 산업 시간에서 언급했던 인터넷 플러스나 이 중국 제조 2025 같은 정책에선 이 보안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이 네트워크 안전법을 새롭게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법은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필수적으로 이 국가 안전 인증 제도를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필수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 담당자들까지도 모조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 해커국이면서 또 해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항상 밝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프리즘 사건입니다. 네,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람이 스노든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전직 CIA 의원으로서 미국의 NSA의 행태를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NSA가 그동안 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이 전 세계인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이 전화 기록을 수집하는 그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감시되는지도 모르는 채 옷을 갈아입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나 그 기관이 정보를 장악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 문명에서의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보가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중요한 안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글로벌 IT 산업에서 보안 시장 규모는 2%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전 세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확장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서비스나 그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IBM, 델 같은 이런 선진국의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하드웨어 쪽은 그렇다 할 독점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중국의 보안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보안 산업의 성장과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의 보안 산업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천성 강통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